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2과목 전력공학 2007년 2회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532페이지 21번부터 보시죠. 21번. 삼상 배전선로의 말단에 지상력률 80%, 160kW인 삼상 표현부하가 있답니다. 자, 어떤 선로 말단에 이런 부하가 있답니다. 이런 부하가. 이렇게 있다고 하죠. 이렇게. 부하가 있는데 역률이 얼마? 80%, 0.8이고 160kW가 있답니다. 160kW가 있다. 평형 삼상부하가 있다. 부하점에 전력 콘덴서를 접속하여. 자, 이때의 무효분을 한번 구해보면, 원래 무효분을 구해보면 얘들 Q1이라고 할게요. 160kW 유효 전력을 소비하고 역률이 0.8일 때 무효분은 어떻게 구하죠? P에다가 탄젠트 세타 Y이 되겠죠? P에다가 탄젠트 세타 Y이 되는데 걔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160kW에다가 탄젠트 세타 1이라는 건 뭐예요? 코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1으로 구해라 이 말이죠. 이렇게 걸려 있었던 것이 선로 손실을 최소가 되게 하려면, 선로의 손실을 최소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역률을 1로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1로 계산하면 그때의 무효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효분. 탄젠트 세타는. 그때 무효분을 Q2라고 한다면 그때 무효분은 어떻게 돼요? P에다가 탄젠트 세타 2가 되는데, 자, P가 160kW에다가 탄젠트 세타가 얼마예요? 코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는 얼마라는 거야? 0이지. 그럼 0에다 0 곱하면 다 0 아니야? 이거 0. Q2는 있다 없다? 결국 콘덴서 용량이 얼마나 다는 거예요? 얼마나게 계산했다는 거예요? 이만하게 계산했다는 거 아니야? 콘덴서 용량을 어떻게 해라? QC는 곧 Q1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한다고? P에다가 탄젠트 세타 1을 하면 된다. P1이 얼마예요? P1이 160kW에다가 얼마? 코사인 세타가 0.8분의 사인 세타가 0.6이니 얘는 120좀 나오나요? 120 KVA가 나오더라. 120. 답 몇 번? 2번에 있네요. 자, 22번으로 갈게요. 22번. 재점호가 가장 일어나기 쉬운 차단 전류는 그랬어요. 재점호가 어떨 때 일어나는 거냐? 재점호는 무부하 충전선로를, 자, 무부하 충전선로를 개방할 때 일어납니다. 무부하 충전선로가 됐어요. 여기 부하가 없어. 부하가 없으면 선로의 대지와 뭐로 충전되고 있겠어요? 평상시에 C로다 계속해서 충전이 됩니다. C로다 계속 충전할 때 얘를 어떻게 하면 개방하면, 그때 개방할 때 재점호가 일어나더라. 근데 어떤 전류냐? 그러면 전류로 따지면 그게 어떤 전류냐? 얘 뭐예요? C에 의해서 항상 대지와 뭐하고 있어? 충전되고 있지. C는 뭐예요? 진상이에요? 지상이에요? 당연히 진상성분이죠. 그러면 진상성분에 의한, 진상무효분에 의한 진상전류가 어디에? 선로에 충전되고 있었다는 거잖아. 그죠? 진상전류가 선로에 충전되어 있다 그러면 재점호를 항상 일으키면서 어떻게 된다고? 전류 차단이 좀 어렵더라. 그게 무슨 소리야? 재점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어떤 선로로 보면 전압선이 있습니다. 변압기에 전압이 있습니다. 여기 1차 측 변압기에 전압이 항상 교류가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뭐예요? 선로에 어떤 개방을 시작하면서 선로에 나타나는 전류가 무슨 전류였어? 진상의 90도 앞선 C만의 회로잖아. 그죠? C만의 회로에 전류 I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러면 그때에 어디에? 선로에 충전되는 전류는 교류는 반사이클후에 어디로 가고 마이너스로 가지만 선로에 충전되는 것은 이렇게 충전되어 있을 거다. 뭘로다? 항상 어떤 최대 전압 EM으로 충전되어 있을 것이다. EM으로 충전되어 있다가 선로 전압이, 변압기 전압이 어디 갔어? 반사이클후에 마이너스로 갔으니 나도 따라가야지 그러고 따라갑니다. 근데 이때 아까 꺼졌어요? 안 꺼졌어? 덜 꺼졌다 이 말이야. 아직 스위치가 덜 열려서 덜 꺼졌습니다. 그럼 이때 다시 한번 점호를 일으키는구나. 이 아크에 의해서 점호를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재점호라고 하는 겁니다. 재점호가 이렇게 하면 얘가 얼만큼 튀냐면 초초에 3EM까지 튑니다. 하나, 두 개 이렇게 튀어서 합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세 개 마이너스 3EM이 되는 거죠. 그랬다가 다음 반사이클, 변압기 전압이 다음 반사이클에 플러스가 있어. 나도 따라가야지. 선로 전압도 따라가면서 5EM까지 또 커져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전압이 커지니까 전류가 꺼져요? 안 꺼져요? 잘 안 꺼지지. 그걸 우리는 진상 전류가 흘러서 그렇다라고 하면 됩니다. 다음 몇 번에 있어요? 3번에 있죠. 23번으로 갑니다. 23번은 코로나 방지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코로나가 뭐예요? 코로나가 뭐야? 공기의 절연이 몇 볼트를 가하면, 교류 21kV를 가하면 부분적으로 각각의 센티미터마다 뭐가 깨지는 거야? 절연이 파괴되는 거죠. 무슨 소리야? 송전선이 있습니다. 송전선에
AC 21.1kV를 가하면 센티메타당의 공기의 절연이 뭐가 되는 거야? 파괴됩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파괴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흐르고 있어? 교류가 흐르고 있지? 교류가 흐른다. 부분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부분적으로 뭐? 아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 코로나라고 합니다. 부분적으로 방전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고? 코로나라고 한다. 그 코로나 방지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랬는데 코로나 전압, 인계전압 E0는 코로나가 개시하는 전압, 코로나가 시작되는 전압 E0는 큰 게 좋은 거예요? 작은 게 좋은 거예요? 당연히 큰 게 좋은 거지. 코로나가 높은 이 전압을 높여놓으면 코로나가 잘 발생한다 안 한다? 잘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코로나 인계전압이 크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코로나 인계전압식이 24.3 M0 M1의 델 D 로그 11m로 하는 R분의 D다. 여기서 상수 M0는 뭐예요? 전선의 표면계수, 날씨계수, 상대 공기밀도, 전선의 지름을 크게 하면 코로나 인계전압이 커져서 코로나가 잘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가 개시하는 전압이니까 얘는 큰 게 좋은 것이다. 그 키우려면 어떻게 돼? 전선의 지름을 크게 해야 된다. 단도체 갖다 이만하게 만들어? 그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복도체를 사용한다 이 말이죠. 답은 몇 번에 있어요? 4번에 보시면 인계전압을 키워서 코로나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된다? 복도체를 사용해야 된다. 4번. 자, 24번으로 가겠습니다. 24번은 154kV의 송전선로에 전압을 345kV로 승합했답니다. 154kV를 얼마로? 345로 승합했답니다. 기준이 밑에 345로 승합했습니다. 이럴 때 같은 손실률로 송전한다고 가정하면 송전전력은 승합전에 약 몇 배 정도 되겠는가 그랬어요. 손실률 K는 어떻게 구해요? 삼상전력을 100으로 봤을 때 전력 손실이 몇 프로 생기냐가 손실률이지. 여기 손실률에서 전압과 뭐의 관계? 전압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데 이거 물어봤네. 전압은 어떻게 되는데 그걸 물어봤네요. 그죠? 전압은 우리 전력과 어떤 관계 있는지 한번 보자. 자,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삼상전력은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죠? 분의 손실은 뭐예요? 3상이다 그러면 3i 자승할, 단상이다 그러면 2i 자승할이 들어갔겠지? 3상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3i 자승할 100분율로 나타내지 말고 피우값으로 나타내자. 그러면 얘를 i 지워지면 뭐만 남어? 루트 3 v 코사인 세타 분의 3i r만 남나요? 분모 분자에 루트 3 v 코사인 세타를 곱해보자. 루트 3 v 코사인 세타를 곱해보자. 루트 3 지워질 수 있죠? 그러면 뭐만 남어? v 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분의 뭐가 남는 거예요? 루트 3 v i 코사인 세타 p r이지. 자, 그러면 고로 여기서 p와 v는 무슨 관계에 있는 거예요? 서로 자승에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는 거죠. 자승에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더라. 전압이 어떻게 변했다 그랬어? 전압이 이렇게 변했답니다. 어떻게 변했어요? 154분의 345로 바뀌었는데 걔 자승에 비례한답니다. 얘를 나눠서 자승 씌우면 약 얼마쯤 나오냐면 4.9 얼마쯤 나올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계산기 한번 눌러보세요. 고로 약 얼마? 5배쯤 증가되더라. 몇 번에 있어요? 4번에 있네. 4번. 자, 25번으로 갑니다. 25번은 차단기의 전격 차단 시간은 그랬어요. 차단기의 전격 차단 시간은 어떻게 개념하고 있냐면 이렇습니다. 송전선로에 예를 들어서 고장이 발생을 합니다. 그 고장이 발생하면 당연히 여기에 뭐 달아놨겠어? OCR이 됐든 어떤 계정기를 달아놨겠지? 고장을 검출해야 되니까 한시 계정기든 계정기를 달아놨을 겁니다. 이 계정기가 고장을 검출합니다. 그러면 그 고장을 검출하자마자 어떻게 하는 거야? 트립 신호를 전송합니다. 트립이 뭐예요? 오프해버리라고 신호를 전송합니다. 누구한테? 차단기한테, CB한테 신호를 전송합니다. 교류 차단기한테. 야, 고장이 발생했으니까 트립해. 그러고 트립 신호를 주면 차단기가 바로 한 사람에 확 열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개극을 하고 아크가 딸려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개극을 하고 아크가 쭉 불려 나올 겁니다. 같이 아크 시간을 합해서 소호가 됐어. 완전 소호되는 데까지의 시간을 우리 뭐라고 한다고? 차단기의 전격 차단 시간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개극 시간과 아크 시간을 합한 시간을 뭐라고 한다고? 전격 차단 시간. 또는 계전기가 트립 신호 전송 후부터 완전 소호 때까지의 시간을 뭐라고 한다고요? 전격 차단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전격 차단 시간은 3에서 8Hz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에서 8Hz 안에 차단을 마쳐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우리는 전격 차단 시간이라고 한다. 보기를 보시면 어디에 있어요? 4번에 있네. 4번에
4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트리코일이 여자대구부터 소호까지, 완전히 소호됐을 때까지의 시간을 우리는 전격 차단 시간이라고 한다. 또는 어떤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죠. 개혁 시간과 아크 시간을 합한 시간. 또는 그 시간은 어떻게 되는데 3Hz, 5Hz, 8Hz 주어주고 10Hz 주어지면 다음 몇이 되는 거야? 10Hz가 답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다 좀 보셔야 된다. 거기 보기에도 우리 풀이에도 3에서 8Hz라고 시간을 주어지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26번으로 가겠습니다. 22kV. 얘는 성간전압이에요. 상전압이에요 도대체? 아무 말 없으면 무슨 전압이라고? 선간전압입니다. 60Hz 1회선에 삼상송전선에 무부하 충전전류를 구하시오. 충전전류 IC를 구하랍니다. IC는 오메가 C2다. 이제 공식을 좀 외우셔야 됩니다. 오메가 C2다. 그러면 오메가라는 놈은 뭐예요? 2파이 F고 C는 뭐야? 여기서 작용정력용량입니다. CN이 그냥 주어질 때도 있지만 대지정력용량 주어주고 그 다음에 뭐 상호정력용량 주어지고 3상에 다르면 9에다 넣어야 되겠지? CN은 어떻게 구해요? 3상에 다르면 CS 대지정력용량에다가 3CM으로 구해서 넣어야 되겠죠? 마이크로페럿이 주어졌다 그러면 암페어고라 그랬으니까 일반 단위 페럿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또 10에 마이너스 승도 해줘야 되겠죠. 자, 곱하기 CN에다가 곱하기 상전압은 어떻게 해요? 루트 3분의 성간전압 주어졌다 그랬으니까 성간전압으로 나눠야 될 거냐? 그죠? 그 다음에 이 C가 길이가 주었다 그러면 길이까지 곱해주시면 IC를 충분히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숫자를 대입해보자. 2파이 곱하기 60Hz인가요? 60Hz 곱하기 CN 작용용량이 얼마 줬어요? 정전용량이 0.5 마이크로페럿이 줬네. 0.5 곱하기 어떻게 하라는 거야? 페럿을 바꾸려면 10에 마이너스 6승 곱하기 루트 3분의 전압은 기본 단위 154kV를 뭘로 22kV를 뭘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22000 볼트로 바꿔줘야 되겠지? 볼트 곱하기 거리가 주어졌나요? 20km라고 주어졌네. 20km 곱해주시면 48 정도가 나온답니다. 답 4번. 자, 27번으로 가죠. 27번으로 가겠습니다. 27번은 저압 뱅킹 배전 방식에서 캐스케이딩 현상이라 그랬어요. 저압 뱅킹 방식이 먼저 어떤 건지 좀 알아봐야 되겠네. 27번은 뱅킹 방식은 우리는 저압에서는 가지식,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환상식, 뱅킹 방식, 그 다음에 네트워크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3번째 정도로 어떤 전압 강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고장 범위를 좀 단축해서 고장 범위를 제어할 수도 있고 아주 좋은 점이 있습니다. 물론 돈도 많이 들어가겠죠. 서브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서브스테이션에서 배전선로를 끌고 와서 배전선로에서부터 부하 달라 그래? 그러면 COS 달아서 변압기를 설치하고 부하를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가지식이지? 그냥 내가 달라는 대로 주면 이게 가지식 아니야? 이렇게 변압기 달아서 부하에 설치하고 COS 달고 변압기 달고 부하에 설치하면 이게 다 뭐예요? 가지식이죠. 또 여기서 또 달라 그러면 여기다 또 변압기 달고 그 다음에 보호장치 달고 부하 주고 이렇게 하면 가지식이죠. 이게 가지식인데 뱅킹 방식은 뭐냐면 2차 측을 이렇게 전부 다 병렬 연결해 놓은 게 이게 뱅킹 방식입니다. 부하 측을 어떻게 해놨다고? 병렬 연결해 놓은 게 뱅킹 방식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압 뱅킹 배전 방식에서 캐스케이딩 현상이란 뭐냐 그랬는데 3번에 보시면 조합선의 고장에 의하여 여기 한 선의 고장에 의하여 그 고장이 건전한 변압기 일부 또는 전부를 뭐했다고? 전부를 차단시키는 현상이 캐스케이딩 현상이다. 여기에 고장이 어디로 파급됐다는 거야? 1, 2도 파급되고 1, 2도 파급되고 1, 2도 파급됐다는 게 뱅킹 방식의 큰 단점 중에 하나죠. 캐스케이딩 현상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답은 그래서 3번이 될 거고 그럼 보호도 해놨을 거 아니야. 이거를 고장을 일어났는데 그냥 냅둬.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어때? 구분 퓨즈를 다 설치하죠. 저압선 쪽에 뭐 설치한다고? 당연히 퓨즈를 설치해서 고장 전류가 들어오면 퓨즈가 먼저 끊어질 수 있게 했겠지.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전 차단은 안 일어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다. 28번으로 갑니다. 28번은 기력발전소에서 1톤의 석탄의 밑줄. 1톤. 원래 석탄의 석탄 양을 M이라고 할까요? 석탄 양을 M이면 기본 단위는 뭐냐면 시간당 1시간에 소모된 석탄의 양을 킬로그램으로 표시합니다. 킬로그램으로 표시합니다. 근데 지금은 톤이 주어졌으니까 킬로그램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톤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 10의 몇 승? 3승을 곱해야지만 킬로그램이 나오겠죠? 예, 좋습니다. M을 수정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발생할 수 있는 전력량 킬로와트인가 그랬어요. 석탄의 발열량 5,500kcal/kg이다. 1kg 가지고 5,500kcal의 열량을 발생을 했답니다. 1kg의 석탄 가지고. 이고 발전소율은 33%다. 이때 뭘 구하라 그랬어요? P를 구해라. 우리 발전소율 이타식을 외워두시면 됩니다. 발전소율 이타는 발전소 효율을 구하는 식이야. MH분의 M이 뭐예요? 석탄양, 시간당 사용한 석탄의 양 곱하기 뭐예요? H가 발열량입니다. 발열량분의 860 곱하기 PG 곱하기 100%로 나타내라. 근데 여기서 뭘 구하라 했어요? PG를 구하라 그랬죠? PG를 구하면 얘 어떻게 하면 돼? 860분의 어떻게 들어가면 되나? 분의 M, 이타가 어디에 들어가요? 얘들하고 곱해져서 분자로 올라가면 되겠죠? 이타에다가 M에다가 H가 곱해지면 됩니다. 860분의 어떻게 되는 거야? 이타가 몇 프로? 0.33%, 그죠? 만약에 100분율을 여기다가 100분율을 곱해준다 그러면, 만약에 분모에다 곱해준다 그러면 여기 뭐 들어가면 돼? 0.33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33이 들어가면 되겠죠? 33이 들어가는데 보기 상그럽잖아, 그죠? 보기 상그러우니까 그냥 여기를 860분의 이타가 얼마? 0.33 곱하기 M은 얼마라 그랬어요? 몇 톤이라 그랬어? 1톤이라 그랬으니까 1 곱하기 어떻게 해주면 돼? 10에 3승을 해줘야지만 킬로그램이 됐다 그랬어요. 톤을 킬로그램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라고? 10에 3승을 곱해줘라. 곱하기 H는 발열량 기본 단위가 주어졌어요. 5,500kcal/kg이 주어졌으니까 5,500 곱해주시면 PG가 구해진다. 그래서 얼마 나왔어요? 2110. 다음 몇 번? 2번에 있네요. 29번. 그림과 같은 삼상 송전 계통에서 송전단 전압은 3300V이다. 지금 한 점 P에서 삼상 단락사고가 발생했다면 발전기에 흐르는 단락전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단락전류 IS를 계산하시오. IS를 계산하는데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발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뭐 어떤 리액터가 있고 그 다음에 선로 값인지 어디 값인지 알 수 없지만 리액턴스와 저항이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고장은 여기서 발생을 했답니다. 그러면 고장 전류는 어떻게 들어오는 거야? 여기서 고장이 생기면 발전단에서부터 고장단으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오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임피던스를 다 어떻게 해야 돼? 다 합성해서 더해줘야 되겠지. 더해줘야지만 임피던스를 구하고 IS를 구할 수 있잖아. IS는 공식이 어떻게 되는데 퍼센트 값이 주어졌다 그러면 퍼센트 Z분의 100에 IN으로 구하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가 오hm 값으로 주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IS는 이렇게 하면 되죠. Z분의 2루다 계산하시면 되겠죠. 두 가지 방법입니다. 만약 뭐 피우법이다 그러면 피우법은 뭐 이걸 100으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IS는 Z ohm분의 2V다. 그러면 이 Z는 뭘로 줘야 되느냐? 이 중에서 당연히 고장점으로부터 전원단에서 고장이 흘러 들어온다 했으니까 전원 측에 있는 모든 임피던스를 다 합성해서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부하 측이었어요. 여기도 임피던스가 이렇게 주었어. 어휴, 쇠까지라고 이렇게 주어지고 여기 모다가 있답니다. 부하가 있답니다. 그럼 여기 임피던스는 어떻게 해줘야 돼? 합성해줘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준다. 전원단에서 들어오는 값만 합성해준다. 얘가 전원이면 당연히 얘들도 합성해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전원이 아니다. 부하다 그럴 땐 얘들은 관여되지 않는다. 임피던스 합성 구할 때. 자, 그럼 임피던스를 한번 볼까요? 여기에 발전기가 몇 오hm? 2ohm이라 그랬고 L이 그려져 있네. L. 그죠? L이 그려져 있고 XL이 그려져 있는 거지. XL. ohm의 기본 단위가 XL은 ohm이니까 XL이 그려져 있고 얘는 뭐예요? 1.2 XL이 그려져 있는 거지. XL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저항이 그려져 있지. 0.32 ohm. 얘는 저항 R값이죠. R값. 그 다음에 1.75 리액턴스가 그려져 있으니까 유도성 리액턴스 XL은 얘가 얼마라 그랬어요? 1.75 ohm으로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그러면 얘 어떻게 해야 돼? 단락 전류가 했으니까 이 공식 갖다 쓰면 되겠다. 왜? 퍼센트로 주어진 게 아니라 ohm으로 주어졌으니까 이 공식 써라. 그러면 IS는 Z를 합성하면 되는데, Z를 합성하면 되는데 얘는 실수분이고 얘들은 뭐야? 다 허수분이지? 그럼 루트 이렇게 하면 되잖아. R의 자승 플러스 X 합성의 자승이라며 분의 2라며요. 자, 그럼 다 했으면 R이 얼마야? 0.32의 자승이 될 거고 플러스 X를 다 합하면 얼마예요? 2 플러스 1.2 플러스 1.75의 뭐가 되겠어? 자승분의 전압은 상전압이라 그랬어. 이거 상전압이라 그랬는데 전압은 얼마 주었어요? 송전단의 전압, 성간전압이 주었잖아. 성간전압 3300V가 주었으니 쟤를 뭘로 바꿔야 돼? 3300V를 상전압으로 바꾸려면 루트 몇으로 나눠줘? 3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380A가 나온답니다. 다음 몇 번? 3번에 있네요. 3번.
퍼센트 임피던스법으로 IS를 구할 거냐 아니면 오음법으로 IS를 구할 것이냐 잘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 자, 30번. 전선의 반지름 R메다, 소도차의 간격이 간의 거리가 L메다, 선간거리 D메다인 복도체의 인덕턴스 L은 다음과 같답니다. L을 아주 주어졌네. L은 0.4605 P에다가 플러스 0.025 mL/km랍니다. 여기서 P에 해당하는 값은 그랬는데 얘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여기가 뭐였어요? 원래는 0.05짜리였었잖아. 0.05를 복도체로 했으니까 2도체로 나누면 0.05를 2도체로 나눴더니 걔가 뭐가 된 거야? 0.025가 된 거죠. 0. 플러스 0.4605 로그 10 원래 R분의 D잖아. 여기가 0.4605 다시 써보면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R분의 D죠. 근데 지금 여기가 뭐야? 복도체니까 얘도 등가 성간거리, 등가 반지름이 들어가야 되고 얘는 등가 성간거리 D가 들어가야 돼. D-가 다시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를 찾아봐라 이거 같으네요. 그죠? 여기에 들어가는 걸 찾아봐라. 그러면 요게 P 값이다 그랬는데 P는 로그 10은 그대로이고 여기 뭐예요? 등가 성간거리가 복도체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 루트 R에 L이 되겠죠? 왜? 이 R이 2도체다 그러면 R는 어떻게 구해? R에다가 n분의 1에다가 S, L이라고 표현했네요. 여기서는 등가 성간거리를 L이라고 표시했고 n분의 어떻게 돼? n-1이 되겠지. 그러면 R에다가 구도체분의 1, L에다가 2분의 구도체분의 2도체 마이너스 1 하면 뭐가 돼요? RL에 뭐만 남어? 2분의 1만 남지. 2분의 1이 밖으로 빠져나오면 뭐가 되는 거야? 루트가 되는 거죠. 루트분의 D가 됐겠네. 그러면 요거 찾으면 되는 거죠. 여기에 P 값이다. 몇 번에 있어요? 1번에 있네. 1번. 문제를 이상하게 만들어놨네요. 그죠? 뭐 굳이 이런 걸 만들어갖고 쎄깔리게 하느라고 쉽게 내면 되는데. 그죠? 31번. 전력원선도의 가로축과 세로축을 나타내는 것을 그랬는데 전력원선도가 뭐예요? 전력원선도가 있습니다. 전력원선도가 뭐예요? 송전단 측에서 전압의 크기를 결정하고 전압 상차각을 결정하고 송전단에서 전력을 얼마로 내보내줘야 되고 무효분을 얼마로 내보내줘야 우리 수용가 측에서 받는 전압, 받는 전력, 전압 상차각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송전단 측에서도 뭐를 그리고 전력원선도를 그리고 뭐예요? 전력원선도를 그리고 수전단 측에서는 이렇게 줬을 때 얼마를 받을 건가를 알아보려고 전력원선도를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럴 때 전력원선도에 세로축은 뭐고요? 무효전력을 나타내고 가로축은 유효전력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송전단에서 어떤 반지름 노후를 조정함으로써 반지름을 조정함으로써 어떻게 한다고 반지름은 공식이 원래 이거야. 임피던스에 대한 ES 상전압 수전단 전압을 넣어주면 수상전압과 수전단 전압의 크기를 넣어주면 반지름이 결정됩니다. 반지름이 결정되고 그 반지름만큼 최대로 줄 수 있는 게 PS가 얼마냐? 그럼 내가 PS를 이렇게 줬을 때 PS를 이만큼 주면 P를 이만큼 주면 여기까지 이만큼 준 거죠. P를 이만큼 주면 그때 무효분은 얼마냐? 그때 무효분 QS를 얼마 줘야지만 수전단에서 필요한 유효전력을 얼마 PR을 받고 그 다음에 수전단에서 만약에 무효전력이 딸린다 그러면 얼마를 무효전력을 더 공급해야지만 지네들이 콘센서를 달든 블루리액터를 달든 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전력 PL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알아보기 위해서 원선도를 그리는 겁니다. 이 원선도를 그리는데 그때 가로축은 유효전력, 세로축은 무효전력을 나타낸다 그랬죠. 답은 4번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2번으로 갑니다. 자, 32번은 조정지 용량이 10만 세제곱미터. 최적이 주어졌죠. 최적의 단위가 세제곱미터죠. 걔가 얼마라고요? 10만이랍니다. 10만 세제곱미터가 주어졌다. 유연학차 H가 100m이고 수력발전소가 있다. 조정지의 전용량을 사용하여 발생될 수 있는 전력량을 구하시오. 전력량을 킬로와트 아워그로 했으니까 킬로와트를 구하시오. 수차 및 발전기 효율은 75%다. 종합 효율이 주어졌네요. 자, 우리가 이 전력량을 어디서 구해야 되냐면 여기서 구하시면 됩니다. 어디서 구하느냐? 우리가 전력량 W는 전력에다가 시간당 발생한 전력 P 킬로와트에다가 뭘 곱해준 거야? 시간 T를 곱해준 거죠. 시간 T, 아워를 곱해준 거네요. 자, 그러면 킬로와트에다가 아워를 곱해주면 전력량이 구해지네. 전력량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네. 원래 발전소에서의 전력 P는 어떻게 구하죠? 9.8 QH 이론 출력이고 수차를 거친다 그러면 수차의 효율을
곱해줘야 되고, 만약에 발전 출력을 구해라 그러면 니타 G까지, 발전기 효율까지 곱해주면 뭐가 구해진 거야? 킬로와트가 구해진 거죠. 여기까지는 킬로와트가 구해진 거고, 곱하기 시간이 주었다. 전력량 구하라 했으니까 시간 t에 hour를 곱해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드디어 W 전력량이 구해진 거죠. 전력량을 구해라. 그러면 9.8에다가 유량이 안 주어지고 어떻게 주어졌어요? 이 유량이 뭐야? 유량의 단위가 뭐냐면 기본 단위가 세제곱미터파 세크입니다. 얘가 뭐야? 결국 최적을 뭘로 나눠줘야 돼? 시간으로 나눠라 이 말이지. 그런데 얘는 세크라 그랬고 얘는 아우가 주어졌으니 몇으로 바꿔야 돼? 시간으로 바꾸려면 3600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초로 다 바뀐 거다. 그러면 곱하기 t에다가 어떻게 곱하라고? 3600분의 어떻게 하라는 거야? v가 최적이다. 곱하기 h에다가 이타를 곱하시고 시간을 곱하시면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tt 지워지면 같은 시간이니까 9.8 곱하기 3600분의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 분자에는 v 최적 10만이 들어가 있어요. 10만. 10만 곱하기 h는 얼마 줬어요? 윤학차가 100m가 주어졌네. 100m 곱하기 tt 지워졌으니까 필요 없고 리타 효율 리타가 얼마 주었어요? 0. 얼마 주었어? 종합효율이 0.75가 주어졌네. 0.75 계산하시면 답이 몇 번 나온대요? 1번이 나온답니다. 약 2만 조금 넘게 나오네요. 저렇게 구해라. 어렵지는 않은데 전력량을 계산하는 때 그 다음에 전력을 계산하는 식을 알아야 하고 t를 환산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유량의 기본 단위를 알고 계셔야지만 되겠다. 초당 저 최적에 채워지는 양, 물의 양, 유량을 아셔야 됩니다. 33번으로 가죠. 자, 33번은 그림과 같은 수용 설비 용량과 수용률을 갖는 부하의 부등률이 1.5입니다. 부하 간 부등률이 1.5랍니다. 평균 부하 역률을 75라고 할 때 변압기의 용량을 kVA로 계산하시오. kVA 밑줄. 근데 여러분들 우리 부하는 다 뭐로 주어졌어요? 킬로와트죠. 당연히 부하는 이거 몇 와트짜리 이렇게 얘기하지 몇 kVA 몇 VA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그죠? 부하는 와트로 얘기하는 것이고 변압기 용량은 볼트 암페어 또는 kVA, MVA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피상분으로 나타내라 이 말이죠. 변압기 용량은. 자, 그림을 같이 좀 그려보시면 이렇게 있답니다. 변압기가 한 대 있고 여기에 부하가 몇 개가 있다고 해? 5kW짜리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10kW, 여기는 얼마? 8kW, 6kW, 그 다음에 얼마짜리가 하나 더 있어? 15kW가 이렇게 있답니다. 킬로와트가 있는데 이것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가 전부 다 동시간대에 5kW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는 계절 부하야. 예를 들어서 여름 부하고 겨울 부하야. 그러면 여름에 떼는 건 겨울에 안 뗄 거 아니야. 그렇게 여름에 떼는 건 겨울에 안 떼는 것을 우리는 수용하고 있는 율이라 그래요. 수용률을 얼마라고 한다고? 얘는 0.8, 80%로 하겠답니다. 얘는 얼마로 하겠대? 수용률을 0.6으로 하겠답니다. 얘는 수용률이 얼마예요? 0.5, 지금 50%만 사용하는 겁니다. 곱하기 얘는 얼마야? 수용률이 0.5고요. 15kW는 수용률이 얼마요? 0.4랍니다. 자, 이럴 때 각각의 부하 간에도 이렇게 수용률을 적용했지만 4kg하고 6kg가 반반씩 쓰고 있는데 지금 4하고 3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얘들도 만약에 같은 등이야. 근데 여기서 등 딱 켜고 저희 가서 이쪽에 등 킬 때 보면 이쪽 걸 켜고 먼저 이렇게 켜지 동시에 똑같이 올려서 킬 수는 없다 이거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한다는 거야? 같이 동시간대에 사용되는 부하의 분산지표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부등률이라고 합니다. 그 부등률을 적용해주면 부하 간의 부등률을 적용해주면 변압기 용량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겠지. 그래서 부등률을 적용합니다. 부등률을 적용하면 걔를 1점으로 가자. 변압기 용량은 작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돈인데, 그죠? 변압기가 커지면 돈이 아니야, 돈. 그렇기 때문에 작게 하려고 부하 간의 부등률을 주어줬습니다. 그 다음 얘를 kVA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느 시계에서 제 kVA를 계산하냐? 부등률 시계에서 계산하면 됩니다. 부등률은 합성 최대 전력 킬로와트 분에 뭐가 나타나요? 부등률은 각 수용과 최대 전력의 합입니다. 합을 킬로와트로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뭘 구하라 했어? 합성한 최대 전력 가지고 변압기 용량을 계산해야 됩니다. 여기서 다 합성을 해갖고 합성한 최대 전력을 킬로와트를 kVA로만 바꾸래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합성 최대 전력 킬로와트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부등률 분의 각 수용과
최대 전력의 합으로 나누라는 거죠. 최대 전력의 합으로 나눠주면 합성 최대 전력이 나오고 얘 킬로와트를 뭘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kVA로 바꿔주면 됩니다. 킬로와트를 kV로 바꾸려면 어떻게 한다? 역률로만 나눠주시면 걔가 킬로와트가 역률로 나눔으로써 몇 kVA가 나오더라 이 말이죠. 그렇죠. 킬로와트를 역률로 나누면 kVA가 나온다. 그럼 각자 대입을 해보자. 부등률이 1.5고요. 역률이 얼마 주어졌어? 0.75가 주어졌네요. 0.75가 주어졌고 각 수용가의 최대 전력은 얼마 걸린 거야? A 수용가 다르면 5kW의 수용가의 최대 전력은 얼마 걸린 거야?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 지금 80%만 걸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5kW가 얼마 걸려 있어? 80%. 그럼 어떻게 해야 돼? 5 곱하기 0.8이고 플러스 합하라 그랬잖아. 합. 그러면 두 번째 건 얼마야? 10kW 곱하기 얼마? 0.6이 운전되고 있을 거고 세 번째 거는 8 곱하기 0.5 플러스 얼마? 6 곱하기 0.5 플러스 얼마? 15 곱하기 0.4의 수용률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때 이걸 다 계산하시면 나누시면 얼마 나온다는 거야? 20 kVA가 나온답니다. 답 몇 번 했어요? 3번 했네. 3번. 이렇게 계산해라. 각 수용의 최대 전력의 합은 어떻게 구한다? 설비 용량이 얼마? 15다 그러면 그때 수용률을 곱해주면 된다. 수용률 곱해주시면 뭘 구할 수 있어? 각각의 수용가의 최대 전력을 구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좋고요. 34번으로 가죠. 원자력 발전소에서 원자의 냉각제가 갖춰야 할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우리 냉각제가 뭐예요? 냉각? 원자로는 우리나라가 됐든 거의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는 뭐예요? 핵 분열을 하죠. 분열을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중성자를 우라늄에 충돌을 시키면 우라늄에 충돌하고 나와서 중성자가 몇 개로 분리해서 나오냐면 약 2.5개 정도 나옵니다. 하나를 충돌시켰는데 몇 개 나온다고? 약 2.5개 정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2.5개가 나와서 뭐 하는 거야, 얘네들이? 분열한 거지, 분열. 하나가 분열했습니다. 이 분열을 하고 나면 걔가 뭐 하는 거야? 이거 갖고 발전을 하는 거죠. 발전하는데 그 발전할 때 원자로가 뜨거워집니다. 원자로가 뜨거워진다. 왜 뜨거워지는 거야? 발전하려니까. 발전해야 뭐가 되는 거야? 물을 데펴서 증기를 만들고 그 증기를 스팀 터빈에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이 열이 발생합니다. 열이 발생하는 것을 빼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열을 빼줄 때 사용되는 게 뭐예요? 냉각제입니다. 냉각을 시켜야지. 냉각제다. 그 냉각제의 종류가 뭐가 있느냐? 냉각제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만 보자. 경수, 중수, 그 다음에 액체 금속,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볼까요? 가스도 있습니다. 가스에는 뭐 헬륨이라든가 CO2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스로 사용되고요. 액체 금속에 뭐 주로 사용되는 게 나트륨입니다. 나트륨. 이런 거 갖고 냉각을 하는데 이 냉각제는 특징이 뭐야 돼? 중성자를 먹는 게 아니라 냉각을 시키는 거야. 중성자 흡수가 작아야 됩니다. 중성자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 냉각해 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다. 왜? 그게 답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 답이 맞네요. 1번에 보면 중성자의 흡수 단면적이 클 것이 아니라 냉각제는 중성자를 먹는 거다 아니다. 안 먹는 거야. 흡수하지 마라 이거야.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에 보면 방사능이 적을 것, 비열이 클 것, 연료율이 클 것 그랬어요. 답은 1번이고요. 35번으로 갑니다. 35번. 유연학차 90m, 출력이 103,000kW, 비속도가 210m/kW인 수차의 회전속도는 약 몇 RPM인가 그랬어요. 수차의 회전속도를 구하는데 수차의 회전속도는 여기서 구합니다. 어디서 구하느냐? NS는 N의 P의 2분의 1승에 H의 4분의 5승에 단위는 메다.kW 공식에서 특이 속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수차의 속도를 구하랍니다. 수차 속도 구할 때 얘는 어떻게 하겠어요? 수차 속도는 P의 2분의 1승에 어떻게 하면 돼? NS에다가 H의 4분의 5승으로 하면 뭐가 구해지는 거야? 몇 RPM이 구해지는 거죠? 수차 속도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수차 속도. 자, 그러면 특이 속도가 뭐냐? 특이 속도라는 거 이런 겁니다. 어떤 낙차의 차이가 있을 때 터빈의 크기를 경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낙차가 크면 터빈이 빨리 돌아가겠죠. 높은 데서 물을 떨어뜨리니까 잘 돌아갈 거란 말이야. 그런 데에서의 터빈이 예를 들어서 터빈 속도가 수차 속도가 90이라면 NS는 작게 해도 됩니다. 10으로. 뭐를? N이 크면 낙차가 크니까 N이 클 거 아니야. 수차 속도가 크면 뭐예요?
특유 속도는 작게 해도 됩니다. 특유 속도가 너무 크면 큰일 납니다. 캐비테이션 현상이라는 게 생깁니다. 다음에 이 특유속 터빈이 어디에 달려있냐면 이번엔 낙차가 작은 곳에 달려있습니다. 낙차가 작은 곳에서는 터빈이 빨리 돌아가지 않겠죠. 수차 속도가 10이라면 그때 특유속도를 90으로 맞춰서 뭐 하라는 거야? 터빈의 크기를 경제적으로 100을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게 특유속도입니다. 그러니까 특유속도는 사실은 크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특유속도를 너무 크게 하면 캐비테이션 현상이 생겨서 효율도 떨어지고 뭐 부식도 생기고 난리가 납니다. 어찌됐든 특유속도를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얘와 얘는 무슨 관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얘가 크면 얘는 작고 얘가 크면 얘가 작아지는 이런 반비례 관계에 있어야지만 터빈의 경제성이 나오는 겁니다. 터빈 크기를 일정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터빈 크기를 일정하게 하려고 특유속도를 갖다 들이댄 겁니다. 어찌됐든 그 특유속도를 한번 구해보래. 특유속도는 정의해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단위낙차 1m에서 1kW의 출력을 내는데 필요한 1분간의 회전수라고 그랬어. 그래서 단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메가점 킬로와트가 된 겁니다. 공식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좀 외우셔야 된다. 여기에 수차속도 n에다가 출력 p의 2분의 1승, h가 뭐예요? 유효낙차의 4분의 5승으로 ns를 구할 수 있다.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n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n은 어떻게 구해요? ns가 얼마 주어졌어요? 비속도가 210b 주어졌네. 210 곱하기 h, 유효낙차가 얼마? 90m가 주어졌고요. 90m에 어떻게 하라 했어? 4분의 5승이고요. 그 다음에 P가 얼마 주어졌어요? P가 출력이 10만 3천이 주어졌네. 10만 3천 킬로와트에 2분의 1승이다. 우리 풀이에서는 어떻게 나서 얘를 2분의 1승 하니까 걔가 2분의 1승이 뭐예요? 누트죠? 이렇게 누트를 씌워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랬어요. 181.38 rpm이 나옵니다. 공학용 계산기 갖고 누르셔야 되겠죠? 4분의 1승 하려면. 예, 답은 2번이 되네. 2번. 36번. 송전계통에서 절연협조의 기본이 되는 것은 어느 것이냐 그랬는데 절연협조가 뭐냐? 절연협조. 절연협조란 이런 겁니다. 거기 풀이가 나와 있네요. 절연협조를 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풀이를 읽으면 같이 참고하시면 계통 내의 각 기구 및 애자 등의 상호 간에 적절한 절연 강도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지니게 함으로써 계통 설계를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할 수 있게 한 것을 절연협조라고 하며 피레기 제한전압이 기본이 된다. 절연협조가 뭐라고요? 계통 설계를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를 정해 놓은 거야? 각 기기에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야. 절연 강도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무슨 소리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투투나인에 사용하는 어떤 LA의 크기, 어떤 충격이 가했을 때 얘가 방전하는 정도를 우리는 빌이라고 합니다. 빌. 베이직 임펄스 인슐레이션 레벨이라 해서 베이직이 뭐예요? 기준, 충격, 절연, I자가 빠졌지만 절연 강도를 정해놓는 거야. 이런 절연 강도를 정해놔야지. 만약에 이 투투나인에 사용하는 피레이 갖다가 154kV에 사용했다 그러면 이건 빌이 적용돼 안 돼. 당연히 안 되겠지. 그래서 각각의 전압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하려고 뭐를 정해놨다고? 경제적으로 하려고 각각의 빌을 다 정해놓은 겁니다. 그것을 절연 협조라고 하고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누구다? 피레기의 제한전압이다 그랬어요. 왜 피레기의 제한전압이냐면 한번 같이 보시면 36번은 성전선로가 있습니다. 여기 선로가 있고 변압기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누가? 피레기가. 왜 보호하는 거야? 피레기 갖고 뭘 보호하는 거야? 이상전압이 칩니다. 이상전압이 치면 이상전압이 500kV가 쳤어. 예를 들어서 500kV가 쳤는데 피레기가 600kV에서 방전하는 놈으로 B를 정해놨어. 그러면 이상전압이 들어왔다. 얘가 아크를 연결하면서 대지로 방전해 줘야 되는데 방전이 안 해. 얘가 안 하겠지. 당연히 얘보다 내가 더 힘이 센데 방전 안 하겠죠. 방전 안 하다가 얘가 어디 가는 거야? TR로 가면 TR 뭐가 되겠어? 절연 파괴되겠죠. 절연 파괴되기 때문에 B를 어떻게 해놓는다는 나는 너보다는 얘 크기를 어떻게 알아? 얘 크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IKL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 금속협회가 있어요. 그 금속협회에서 전 세계에 뇌가 치는 그 강도를 다 찍어놨어요. 거기에 맞게 뭐를 피레기를 선정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400kV가 들어오면 난 방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상전압이 치고 들어왔다. 방전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방전하고 한 번 방전하고 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한번 큰 거 빼내고 나면 나머지 얘가 사라졌겠죠. 사라지고 나면 그 속류 차단하려고 직류계를 갖고 이렇게 차단하고 상형 주파수가 또 이렇게 흘러가겠죠. 이렇게 흘러가게 만들어 놓은 게 피레기다. 오토매틱 스위치야. 결국은 이상전압이 들어온다. 오토매틱으로 대지로 방전해주고 그 이상한 전압이 빠지고 나면 내가 스스로 알아서 차단할게. 이게 피레기죠. 그때에
기본, 절연협조의 기본, 가장 낮게 해놓은 게 누구냐 이거야. 그게 피레기의 제한전압이다. 그래서 답은 3번이네, 3번. 37번으로 갑니다. 더 깊이 설명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증식비가 1보다 큰 원자료는 그래서 증식비가, 증식이 된답니다. 뭐가 증식되는 거야? 우라늄 1g을 핵 분열해서 발전을 하면 증식이 된답니다. 증식이 되는 게 있고, 증식이 되는데, 이게 증식이 1 이상 커지면서 증식될 때, 결국 이 소리가 뭐냐면, 증식이 되는데 0.5 정도로 작게 증식되는 것들이 있고, 1 이상 증식되는 게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연료의 전환이에요. 연료가 이렇게 전환돼요. 어떻게 전환되면, 연료의 전환비라고 해서, 이런 거야. 연료를 1g을 뗍니다. 사용 연료가 1g이야. 지금 1g이면 우리 참 이 분열하면 핵연료는 참 희한한 게 고속노에서는 사용한 연료가 1g인데 새롭게 연료가 다시 만들어집니다. 플루토늄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새로이 만들어지는 연료가 있어. 새로이 만들어지는 연료가 있습니다. 그 연료가 증식되고 있는 거잖아. 그걸 우리는 증식비 또는 전환비라고 해요. 그 전환비가 고속노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일본이나 프랑스에 가야 있는 고속 증식노다 그러면 걔가 1.1에서 1.4배로 오히려 연료 1g이 들어갔는데 연료가 1.4g으로 불어나 버려. 이게 고속노입니다. 고속노에서는 이렇게 되고 우리같이 경수로 사용하는 경수로는 그 증식비가 얼마냐면 경수로 같은 경우는 오히려 1g을 떼면 이제 한 0.5g 정도는 소멸되고 1년 8개월 정도 떼면 나머지 0.5g만 나타나는 게 경수로입니다. 그래서 경수로의 증식비는 얼마냐? 0.5에서 0.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연료가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게 뭐라고? 고속노다. 그게 증식비다 이거야. 그래서 증식비가 1 이상 되는 원자로는 그랬어요. 답 몇 번에 있는 거예요? 고속 증식노가 되겠죠. 3번. 38번으로 가죠. 38번은 다음 중 지락사고의 건전상 전압 상승이 가장 작은 접지 방식을 했는데요. 접지 방식이 몇 가지가 있죠? 크게 직접 접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직접 접지에 저항을 다루는 저항 접지가 있고요. 비접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접지 계통에 리액턴스를 다루는 소리액터 접지 계통이 있죠. 여기서 일선 지락 사고 시 일선 지락 사고가 발생을 했답니다. 일선 지락 사고가 발생을 했대요. 일선 지락 사고가 발생을 했답니다. 일선 지락이 발생했답니다. 이때 전압 상승이 가장 작은 것은 어떤 거냐? 전압 상승이 가장 작은 것은 어떤 거냐면 지락된 상의 전압 상승이 아니라요. 나머지 건전한 상의 전압 상승을 물어보는 거야. 건전한 상의 전압 상승이 어떻게 되는데 나는 어떤데? 가장 적습니다. 얼마로? 1.3배밖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상전압의 몇 배? 1.3배. 자, 그 다음에 저항접지는 그 지락전류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요. 그 다음 크게 전압 상승이 되는 게 뭐냐면 비접지 방식입니다. 이 비접지 방식에서는 일선 지락됐다. 건전한 상의 전압 상승이 루트 300까지 올라갑니다. 자, 소리액터 접지 방식에서는 일선 지락됐다 그러면 건전한 상의 전압 상승이 몇 배가 되냐면 루트 3배 이상 올라갑니다. 가장 전압 상승이 큰 게 누구예요? 소리액터 접지, 그 다음에 비접지, 저항 접지, 그 다음 가장 작은 건 누구야? 직접 접지. 그래서 답은 몇 번에 있어요? 직접 접지가 가장 작죠. 한 가지만 더 팁을 드리면 지락전류의 크기는 누가 제일 커요? 지락전류의 크기는 직접 접지가 가장 크죠. 그 다음에 가장 적은 것은 누구의 지락전류는 소리액터 접지가 가장 지락전류가 작습니다. 반대죠, 반대입니다. 자, 39번 할 차례인가요? 39번. 가공지선을 설치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가공지선이 뭐예요? 가공지선? 철탑의 맨 상부 또는 배전선로의 맨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거죠. 전선 위에 설치되어 있다 이 말이야. 걔 왜 설치하는 거예요? 전선 상부에 뭐 하려고? 전선에 직격되는 뇌를 보호하려고. 그죠? 이런 거지. 철탑이 있습니다. 철탑에 암에 전선이 이렇게 매달려 있고 가공지선을 설치했습니다. 가공지선을 설치했는데 직격내로부터 뭐를 보호하려고? 전선로를 보호한다. 직격내로부터 전선을 보호하는 가장 큰 목적이 있고요. 또 유도례로부터도 전선을 보호하는 게 있고 여기에 뭐가 흘러? 전류가 흐르면 지락고장이 생겼다. 삼상이겠지 물론.
삼상이 흘러가는데 한 상이 지락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락전류, 큰 지락전류에 의해서 통신선에, 여기가 통신선이 있다. 그러면 통신선에 뭘 일으켜? 유도전압을 일으킬 텐데 그거를 뭐 할 수도 있어? 얘가 차폐선으로서 사용함으로써 감쇄시킬 수 있는 유도장애를 감쇄시키는 목적으로도 사용된다. 정전차폐도 되고 전자차폐도 되는 거죠. 이런 것이 가공지선의 설치 목적인데 1번부터 보시면 목적이 아닌 걸 찾으랍니다. 내가 방지됩니다. 2번에 정전차폐됩니다. 3번이 전자차폐됩니다. 4번 코로나가 발생이 방지됩니다. 그래서 답은 당연히 4번이겠죠. 코로나 방지하려면 뭐 해야 돼? 복도체 하면 되죠. 복도체. 자, 40번으로 갈게요. 마지막 문제. 모선보호에 사용되는 개전 방식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모선이 뭐예요? 모선이 이거죠. 우리 서브스테이션 저쪽 발전한 측에서 어떤 송전선로가 들어옵니다. 송전선로가 들어오면 어떻게 빠져들이는 거야? 모선을 설치해서 여기다가 변압기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뭐 조상기 설치하고 싶으면 조상기도 설치하고 다음 모선에다가 또 변압기 설치했으니 여기다 뭐 하는 거야? 송전선로를 또 계속해서 연장해서 이렇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삼상이면 삼상, 단상이면 단상, 송전선로, 트랜스미션 라인, 송전선로를 줘야 될 겁니다. 트랜스미션 라인을 이렇게 줄 거야. 이렇게 줄 때 이 모선 얼마나 중요해? 왜 중요해요? 모선이 상당히 중요하지. 뭐가 중요해? 여기서 만약에 이 고장이 모선이 시원찮게 생겼다 그러면 어디로 다 파급되는 거야? 이쪽으로 다 파급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선은 상당히 잘 보호를 해야 된다. 보호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차동개전기 가지고 보호를 해야 한다. 전류 차동개전기 또는 뭐 이런 거 갖고 방향성 계정, 전류의 위상을 보고 전류의 방향을 보고 전류의 차를 가지고 모선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풀이를 좀 참고하시면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전압차동, 위상비교, 환상모선, 방향거리, 개전 방식 등을 모선 보호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전류차동이나 이런 것들을 잘 사용 안 하고요. 154, 345, 765, 02 전압차동 보호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CT가 전류에 의해서는 포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전압차동 방식을 실질적으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4번에 보시면 선택접지개전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선택접지개전기는 뭐예요? 이렇게 다회선 선로에서 어느 상에 고장이 났는지 여기다 뭐 하는 거야? 셀렉티브 그라운드 딜레이 설치하는 거죠. 선택접지개전기 설치하는 거지. 어느 상에 지락이 생겼는지를 찾아내야 될 거 아니야? 다회선에서. 이럴 때 사용하는 게 4번에 나와 있는 선택 셀렉티브 그라운드 접지 개전 방식이다. 선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지. 다회선 선로 보호하려고 하는 거지. 모선 보호는 아니다. 모선 보호는 전압차동이나 전류의 이상, 방향, 거리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차단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더라. 예, 이렇게 해서 2007년 2회 전기기사 2과목 전력공학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